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74회입니다. 74회 실무부터 가볼까요? 74회부터. 자, 여기 화랑전자 0743이니까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K랩을 열어서 그냥 0743을 바로 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연습을 하면 되죠?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또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운받아놓은 폴더 있으시죠? 기출문제. 그래서 왜 저기 카페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74회였죠? 네, 74회를 클릭하고 폴더로 들어가서 텍스 요거를 설치하는 거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고 이름, 임대차, 그리고 A형, B형 이제 문제지 받아보면 알겠죠? 뭐 B형이라고 하고 감독관 번호는 지금 문제 책에 써 있죠. 감독관 번호는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92 엔터 치면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답안 저장 메뉴를 보는 거 외에는 그냥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연습하면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문제로 가보자고요. 문제로 가서 일단 이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어쩌고저쩌고. 문제 1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대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해라. 원손이제 기억나세요? 원손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죠. 원손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손익계산서 오류인데요. 이거는 여기 제조원가? 어머나, 복리후생비가 손익계산서에 있는데 150만원 너무 많이 적었대. 과다 적었대. 그리고 그 150만원은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이런 두 군데 다 고쳐야 되네. 그죠? 그럼 원손이제 갑시다. 자, 먼저 맨 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복리후생비 여기 있죠? 150만원이 과다. 그럼 여기서 빼야죠. 일단 1000으로 바꿔줍니다. 150만원 뺀 거죠? 그리고 빼고 다시 나가죠? 나가고 원가 명세서로 가서 여기에 복리후생비가 여기는 150만원 추가돼야 되죠.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거 그랬으니까 아이고 700이었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건 되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되살리는 방법 그냥 무조건 지우면 안 돼요. 150만원 추가시키니까 850이죠. 8500 미리 확 지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을 850으로 바꾸는 순간 아실런가 몰라도 여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어요. 2499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메모를 해야지. 이런 거 문제지다 대고 249970인가요? 970 000 이런 식으로 249970으로 바뀌었다는 거 메모하고, 자,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원 다음에 손으로 다시 가죠. 원손 손익계산서 거기에 여기 두 번째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살짝 클릭하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죠? 여기에 249970이죠? 249970 플러스 엔터 치면은 매출원가가 바뀝니다. ESC 나오고. 그럼 여기 단기 순이익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아실랑가 몰라도 사실은 요 금액은 여기는 150만원이 늘어났고 여기서는 줄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는 원래 그대로 있어요. 원래는 이걸 메모하는 거야. 25371 970 정말로 25371 970 이렇게 이 금액을 가지고 원손이니까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죠.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단기순위 여기 25371 970 아닌가요? 지금 얼마라고 입력했어요? 이거 25371 970이잖아요.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금액도 그대로 고칠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가도 뭐 그대로 나와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만 왔다 갔다 고치면 되고 잉여금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하래요.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고 나옵니다.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략하라고 나옵니다. 이럴 때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시다. 자, 거래처 등록은 위에 있죠. 클릭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2001 맨 앞에 0자는 무시하시고 2001 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어디 갔어요? 대차공업? 제가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네, 대차공업. 유형은 매출이래. 매출이니까 번호 1번. 그리고 사업자 번호 112-03-84565. 그리고 대표자명은 어디 갔어요? 김대차. 제가 김대차 쓴 지 지금 20년 됐는데, 저 이런 거 차린 적 없는데, 김대차래요. 그리고 제조회, 그리고 기계입니다. 주소 검색하면 안 되죠. 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바로 입력 생략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띄고 141 끝났습니다. 나오시면 돼요. 저 김대차 지금 만든 적 없는데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문제. 업무용 뭐라고요? 승용차를 리스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반영해라. 문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 나와 있으면 고맙죠? 그래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시고 문제 중에 코드가 나오니까 그냥 816 냅다 칩니다. 816 냅다 치면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나오고 오른쪽에다가 차량 리스료를 만들어주고 성격은 3번 경비, 그리고 현금 적요 2번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이렇게 리스료 끝났죠? 이렇게 하면 끝. 더 할 거 없죠? ESC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갑니다. 일반전표 바로 갑시다. 일반전표. 자, 날짜 07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바로바로 그냥 체크하고 바로 입력하시는 게 좋죠. 분계 일일이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었나봐요. 주당 만원씩, 구입가 주당 만원이래. 근데 오늘 1200만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없어지고 대차책 바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분계를 막 쓰지 말고 직접 입력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단기 치고 엔터,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이때 금액은 여기 1000주에 만원씩이었으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00만원 적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잖아요. 103. 그리고 이게 1200이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대차 비교해보니까 차변이 커요. 그럼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쓰면 끝나죠. 그럼 이건 여기서 분계를 그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200만원 발생했다. 이것만 메모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써야지 뭐. 연봉 1000만원 안 받으면 되지 뭐 까일 거. 103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나갈 때 금액은 1000만원이었다. 이거 메모하고, 그리고 차변은 1200 들어왔으니까 대변의 처분이익이 200만원 발생한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죠. 뭐 차변도 적을까요? 103 몰라. 그냥 보통예금 적지 뭐. 그리고 1200만원 다 적지 뭐. 그리고 연봉 2000만원 안 받으면 돼 그냥. 그죠? 맞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연봉 적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분계 다 쓰고 금액도 다 쓰고 입력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나와서 1호는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은행의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53800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 처리하라.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 그것만 메모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선납세금이다. 그럼 이거면 끝입니다.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자 수익이니 보통예금 103 이런 거 안 적어도 포인트는 선납세금을 아느냐 이거 하나.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것만 메모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입력만 하셔도 됩니다. 날짜 ESC하고 28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여기 세금 빼고 이 금액이네. 이럴 때는 눈치껏 세금이 선납세금이 46200이고 돈 들어온 게 1253 얼마니까 이럴 때는 차변부터 입력하는 게 포인트예요.
차변에 선납부터 입력합니다. 선납부터 46200 또 차변에 103 보통예금으로 253800 그리고 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적으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냥 이것만 눈치껏 차변 금액이 둘 다 써 있으니까 안 썼지만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걸요. 뭐 입력할 때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눈치껏 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필드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전문가 보스를 풍기고 특히 능력급을 받는데 세무사무소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지금 제가 하는 요런 자주 쓰는 코드 몇 10대 밖에 안 돼요. 30개 외우라고 그랬어요. 50개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10개면 됩니다. 맘만 먹으면 5분 10분이면 외워요. 여러분들도 무시하지 마요. 5분 10분만 집중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몇 번만 입력해보면 금방 외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돈 내고 배워야 돼요. 돈 내고. 요즘 돈을 안 내니까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죠. 돈 내고 배울 때는 하지 말래도 열심히 했는데 돈 안 내고 배우죠. 요즘에 그냥 듣죠. 동영상도 무료, 학원도 그냥 국비 지원 받은 무료 이러니까 그래서 말도 더 안 듣고 공부도 더 안 해요. 돈 내야 돼. 한 100만 원씩 내야 돼 막. 그럼 눈에 불 켜고 할 건데. 그죠? 그럴 거야 아마. 넘어가죠. 영업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하고 1당 20만원, 1인당 1당 10만원씩 20만원을 주고 보통예금 지급했답니다. 이상하게 요즘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보통예금 나간 건 문제도 아니죠. 대변에 103 보통예금 쓰면 되는데 문제는 차변인데 일용직 근로나 알바 이런 임시직한테 주는 거를 원래 잡급이라고 그래요. 800번대의 잡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걸 그냥 급여로 이게 입력하고 하는 정답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원래는 잡급이 맞는 말인데 잡급이 도저히 기억 안 나. 그럼 급여라고 입력하고 나서 우겨요. 급여라고 입력하고 우겨요. 책임은 안 져요. 근데 책임은 안 지는데 어쨌든 잡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잡급이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급여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신청해야 돼 막. 옛날에 정답으로 인정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입력하자. 날짜 ESC 화살표로 움직여서 0812. 자, 차변에 급여가 아니라 잡급이 정확한 표현. 그리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줍니다. 영업부죠? 영업부는 800번대예요. 자,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입니다. 끝났죠? 분개 쓸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입력하면 되지. 매출거래처인 마음전자의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대. 양도를 받았대. 배서양수죠. 그럼 어쨌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옴이죠. 여기다가 그냥 받으러옴 이렇게 메모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들어온 거 받으러옴하고 보통예금 적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으면 되죠. 굳이 분개를 차변에 대변에 쓸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100만원 중에 어음을 60만원 받고 나머지 보통예금 받은 거예요. 저기서 ESC하고 날짜 15 그리고 어느 변부터 써도 상관은 없죠. 그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 거래처는 마음이 여기가 100이었어요. 그리고 차변에 어음 받은 건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인데 거래처는 마음전자가 받았던 건데 원래 발행인이 기준공업이네. 원래 기준공업이 마음한테 줬던 건데 마음이 나한테 준 거죠. 그럼 원래 이 체크 채무자는 기준이죠. 기준공업입니다. 기준공업 중요한 거고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이 됩니다. 끝난 거죠. 40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거래처가 기준인 걸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처 기준. 그래서 이 기준 여기다가 별표 이런 걸 메모하면 되죠. 굳이 분개를 하시겠다. 그럼 차변에 받으러움 그래놓고 기준 이렇게 메모하고 대변에 108 외상매출금인데 이게 마음 거고 그리고 차변에 103 이런 식으로 메모를 그냥 메모하려면 이 정도만 메모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금액까지 다 쓰고 코드 외운 거 하나도 없고 이러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요즘은 진짜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나중에 감독관이 막 문제집 뺏어가고 근데 요즘은 뺏어가지 않고 체크해버려요. 저 사람 시간 어겼다 빼버려요. 여러분 시간 어기면 안 돼. 감독관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돼요. 빨리 제출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크해버리고 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회사는 전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급여형
확정급여형, 딱 그런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퇴직급여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냐. 퇴직급여 운용자산이에요. 그리고 8월분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이걸 뭐하러 써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입력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구나. 만약에 확정기여형이었으면 퇴직급여죠. 알고 있으면 바로 입력하면 되죠. 날짜 ESC하고 20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3, 금액은 135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에 퇴직 직후 엔터 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보이죠? 입력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거죠. 그 다음 이한산업에서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불량품이 있어서 외상대금 500만원 중 120을 감액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어요. 불량품 때문에 120만원 깎은 거죠. 깎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 결제했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불량품으로 인한 값을 깎은 거니까 이거는 애누리예요. 애누리. 물론 매입 애누리겠죠. 그래서 분개를 굳이 하면 일단 외상매입금을 없애주는 거죠. 외상매입금이 이안 그리고 대변의 일부는 환출 및 애누리가 되겠죠. 환출 및 애누리 해도 되고 아니면 원재료에서 어차피 원재료에서 까니까 원재료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원재료에서 까야 돼 또 원재료.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ESC 날짜 25 차변의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이안 금액은 500 그리고 대변의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인데 원재료에 대한 거 두 번째 거죠. 154 이렇게 적고 금액을 120 그리고 그냥 아예 원재료 153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다. 끝났죠. 이렇게 최소한도로만 메모를 하고 그리고 바로 입력해야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더 쉽죠. 과세 위험 즉 증빙만 찾을 줄 알면 됩니다. 본사 영업부에서 야유회 때 쓸 직원들 식사로 제공할 생고기를 구매하고 전자 계산서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계산서. 계산서면 면세잖아요. 면세. 그리고 전자 붙어 있고 어쨌든 계산서니까 면세입니다. 알뜰 정육점에서 180만원어치 샀어요. 많이 샀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해서 자 제일 먼저 날짜가 자 0801 메인 면세 53번 분명은 생고기 뭐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라 뭐 이런 거요. 어쨌든 고기는 다 웬만하면 많이 좋아하죠. 그렇다고 술 먹으면서 수업 듣지 말고 자 공급 180 그죠? 그 다음 거래처는 화랑전자 알뜰이구나. 알뜰정육점 그리고 전자 있었죠. 2억 분개는 뭘로 해야 돼요? 뭘로 결제했죠? 문제 뭘로 아까 체크했죠? 여기 생고기를 구매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돼 있죠. 다른 자료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다른 자료 없었고 여기 현금에 돼 있으니까 현금을 줬다는 얘기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럼 1번 현금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영업분위가 800번대로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끝. 물론 여기를 혼합이라고 적고 여기를 대변에다 현금을 또 적어도 되죠. 자 어쨌든 끝. 그 다음 문제 보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포터의 접촉 사고로 인해서 싸다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대요. 그리고 220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카드로 결제했다. 카과 그리고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한답니다. 카과죠. 카과. 그럼 증빙에다가 카과 이것만 메모하면 되죠. 아까 같은 경우는 계산서니까 면세 이것만 메모하면 되죠. 이것도 굳이 적을 필요 없죠. 차량 유지비라고 이미 체크했고 공장 거야. 그럼 500번대구나.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이네. 미지급금. 그죠? 끝났잖아요. 그럼 어쨌든 카과니까 자 날짜 ESC하고 9월 3일 ESC 이거 다 더버렸네. 날짜 0903이죠. 0903 매입 쪽에 카가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니까 매입 쪽에 카과 57번 분명은 수리비죠. 네, 수리비. 그리고 공급가액은 건별 카과 현과
건별 과거형과는 공급대가 입력해라. 그래서 220만원을 그냥 적습니다. 그냥 적으면 샥 갈라지죠. 그리고 거래처는 싸다 정비소, 싸다 정비소, 쌌다. 그리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뭔 카드였죠?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카드는 카드 분계해서 카드는 카드 4번이 카드죠? 4번 입력합니다. 그럼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뀐 거 보이죠? 자동으로 바뀌었고,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500번대, 공장 차량이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됐죠?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끝. 그 다음 태극 소재 무에따이에게 2천만원 직수출을 하고 1천만원은 보통예금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건 결론은 외상이죠. 현금하고 외상 둘 다, 보통예금하고 외상이죠. 그리고 어쨌든 여긴 증빙이 따로 없고 직수출이야. 말 그대로 직수출이죠. 수출. 왜 바뀌어? 수출이죠. 이것만 메모하면 끝났잖아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끝. 바로 입력합니다. 날짜 ESC 15. 그리고 수출은 16번. 분명은 제품. 공급가액은 2천. 그냥 입력하면 돼요. 거래처는 무에따이. 그리고 영세율은 1번이 직수출, 3번이 영세율. 안 보고도 알아야죠. F2번 눌러보면 알잖아요. 1번이 직수출, 3번이 내국신용장 영세율이에요. 여기는 직수출. 수출 신고번호. 이거는 올해 신버전부터 나온 거라 기준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1, 2, 3, 4 이자 어디 갔어요? 1, 2, 3, 4, 5, 6, 7 빼기 8, 9 어쨌든 있는 대로 막 치면 돼요. 있는 대로 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분계는 뭐였죠 아까? 분계가 뭐였죠? 두 개 있으니까 혼합 줘야지 3번. 그리고 줄 바꿔서 차변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먼저 1천만원은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103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 출금 끝났죠? 그 다음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반도정밀에서 기계를 1억원 부가세 별도 10개월 할부로 구매. 할부로 산 건 어쨌든 지금 돈 준 건 아니니까 결론은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원재료나 상품 제품이 아니죠. 재고 자산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과세죠. 매입과세입니다. 과세. 할부금은 다음 달부터. 어쨌든 외상, 미지급금이죠. 자, 기계장치 구입했고 미지급금. 세금계산서 있고 전자 있고 그럼 과세죠. 매입과세. 자, ESC 화살표 1002 매입과세 51 분명은 기계장치 냅다 치면 되죠. 금액은 1억 거래처는 반도정밀. 그리고 전자 있었죠. 1여 분계는 혼합 3. 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로 바꿔야죠. 기계치고 엔터 기계장치로 줄 바꿔서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랬죠. 미지급금 끝.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사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어쨌든 세금계산서 있고 전자 있습니다. 전자. 그리고 어음도 발행했나봐. 어음 만기에는 3개월이래요. 그 세금계산서 보니까 자, 내가 우리한테 팔았어요. 전자부품 200개. 수량단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받은 거 있죠. 자, 이걸 보시면서 날짜가 10월 25일 ESC 25 매출과세죠. 11번. 품목은 거기 전자부품이라고 써있죠. 세금계산서 안에 여기 전자부품 잔자라고 썼네. 전자부품. 그리고 수량 있습니다. 200 단가 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였나요? 우리 상사. 그리고 전자 있으니까 1여. 분계는 2개 있죠. 혼합 3번. 그리고 제품 매출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줄 바꿔서 화살표로 내리죠. 줄 바꿔서 먼저 현금으로 받은 거. 현금이 110. 나머지도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겠죠. 받을 어음 110. 끝났죠. 그래서 받을 어음 여기 만기가 3개월이다. 당연하죠. 받을 어음. 과세 유형은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과세랬죠. 과세. 이런 것만 최소한도로만 메모하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지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대. 카과죠? 카과. 그리고 여기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금액은 11만원이라고 나옵니다. 11만원. 자, 카드 전표 보시면서 날짜 ESC하고 29일. 매입카가죠? 57번. 매입카가 57번. 분명은 수선비, 기계 수선비. 그리고 건별 카과 현관은 공급대가니까 11만원 그냥 적으면 갈라지죠. 그 다음 거래처는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밑에가 민상사야? 민상사. 주민상사. 그죠? 여기 안에 있었죠? 여기 주민상사. 김주민, 민상사. 자, 카드사 F2번 눌러서 하나카드였죠? 하나카드. 카드는 카드 4번 줍니다. 그럼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거래처 바뀌어 있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치고 엔터. 그리고 공장 기계니까 500번대입니다. 엔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이 끝났고, 계속 갑시다. 여러분은 동영상이니까 뭐 길다 싶으면 여러분 멈춰놓고 잠깐 쉬어도 되죠? 저 그냥 가겠습니다. 자, 계속 가요. 전표 수정으로 바로 갑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등을 신도 컴퓨터에서 현금 주고 부가세 포함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132,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일반 전표에 적었대. 근데 증빙으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렵니다. 그럼 일반 전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일반 전표의 날짜가 12월 24일, 12월 24일에 가면 소모품 돼 있는 거 이걸 지워야죠. 앞에 그 줄에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삭제 또는 F5번 눌러서 지워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12월 24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과세 51번. 분명은 뭐 샀죠? 키보드 등을 샀죠. 자, 공급가액은 132인데 132를 적으면 안 되죠. 건별 카과 현감은 공급대가입니다. 건별 카과 현감은 공급대가니까 결과적으로 나누기 1.1을 해서 12만원을 적어줘야 돼요. 중요하죠. 건별 카과 현금 아닙니다. 자, 그냥 과세예요. 그래서 나누기 1.1. 거래처는 신도 컴퓨터, 그리고 전자 아니고 종이였으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엔터 또는 화살표. 분계는 전부 다 저기 뭘로 샀죠? 현금 주고 샀으니까 1번 현금 줘도 되고,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을 쓴다고 그랬죠? 소모품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소모품 끝. 됐고, 두 번째 문제 10월 10일 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한 500만원을 거래처 대형이 외상값 회수로 처리하였으나 알고 보니까 대형에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외상값이 아니고 보증금이래. 그럼 일반 전표겠죠? 일반 전표에 가서 날짜 10월 10날 10 요거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임대 보증금이죠. 근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 보증금이에요. 보통예금은 맞죠? 요거만 수정하면 되고. 자, 이제 결산 갑니다. 결산은 수동 자동으로 나누어지고, 수동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냥 위로 올라갈까? 자, 결산. 수동 자동 구분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현금 가부적 어쩌고는 수동. 정기예금 이자 어쩌고 저쩌고도 수동이죠. 왜 이래? 그 다음에 제조원가에 미치는 감가상각비는 자동이죠. 수동부터 해치워야죠. 자, 먼저 합잔의 현금가부족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겠대. 근데 현금가부족 어느 면에 있나 모르죠. 그러면 합잔 열어야죠. 메인 화면에서 합잔을 열어서 12월로 여세요. 12월. 그러면 현금가부족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니까 차변에 있는 100, 800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굳이 분계를 쓰시겠다면 현금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 차변했을 때는 잡손실, 대변했을 때는 잡이익이죠. 바로 입력하면 되죠.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에 현금만 치면 현금 찍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글자를 더 치거나 과부를 찍으면 돼요. 요 금액이 100,800.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이 되는 거죠. 끝. 두 번째 문제,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기간이 지나갔대요. 기간 경과. 단기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이자 수익,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죠.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얘기고 실제는 못 받았나 봐요. 미수 수익이 되는 거죠. 예금 1억. 예금 기간은 이 문제는 17년 문제입니다. 4월부터 다음 연도까지. 그리고 2% 월할 계산. 월할 계산하래요. 그 이자 지급은 매년 3월. 근데 오늘은 12월이잖아요. 결산 정리사항은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이나 돼야 봤지만 어쨌든 4월부터 4, 5, 6, 7, 8, 9, 10, 11, 12, 9달 9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을 9개월치를 입력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9개월치. 그럼 어떻게? 1억 원 곱하기 2%, 연 2%고 우리가 필요한 건 9달이라면 해요.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야죠.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세요. 여기가 200. 200에 12분의 9, 4분의 3. 4분의 3, 150인가요? 150만 원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미수 수익, 이자 수익으로.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했으면 입력.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150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 수익. 이럴 때 한 글자 더 치면 더 빨리 치긴 치는데 이런 식으로 세 글자 치는 게 또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못 고치니까 웬만하면 두 글자 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세 글자가 빠른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세 글자 쳐요. 아무거나 세 글자 치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 자동결산 있죠? 자동결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인데 전부 다 제조원가에 반영할이니까 500번대죠. 500번대. 세 개 다 제조원가에 반영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메인 화면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01월에서 12월 주시고 전부 다 제조원가에 산입할 거니까 여기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 중에 경비 거기 밑으로 좀만 더 내리시면 일반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중에 기계, 차량, 비품이 있습니다. 거기다 나란히 기계에다가는 순서도 상관없으니까 500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 650 그리고 비품은 720 만약에 제조원가에 산입할 게 아니라 그냥 영업부 거라면 아래쪽에 판관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죠.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다가 여기는 더 이상 없으니까 일단 끝.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대손상각 있죠. 1% 외상매출금 받으러 놔두고 나머지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 또 퇴직충당도 있잖아요. 여기는 없다네. 없대 여기는. 그리고 맨 밑에 여기 선납세금 있네. 예를 들어서 단기에 법인세 계상할 게 50만 원이다. 그럼 선납세금 앞에 써있는 숫자 그대로 따라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50만 원에서 사료기를 뺀 그래서 4, 5, 3, 800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게 50만 원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없었지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 했다 싶으면 전표 추가하시면 되죠. 끝. 이래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실무 다 했잖아요. 자, 이제 장부조회가 남았죠. 장부조회는 회계 1급까지는 나오고 세무부터는 안 나옵니다. 장부조회 키워드만 찾으면 금방 됩니다. 자, 미래유통. 자, 문제 중에 미래유통이라는 거래처 얘기가 나와. 그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여기 있네요. 클릭. 문제 중에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4월 중이니까 0401, 0430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니까 108 모르면 F2번하고 108 외상매출금 검색해야 돼요. 거래처는 그냥 엔터 쳐도 됩니다. 그 중에 미래유통을 찾으려면 어디 갔니? 아이고 찾기 힘드네. 이렇게 보시면 차변계 외상으로 매출한 거고 대변계 회수한 거죠. 이게 물어본 게 회수한 거니까 대변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미래유통 딱 검색하고 엔터 치면은 미래 거만 딱 먼저 뜨죠. 어쨌든 차변권 외상으로 매출했다. 대변권 회수했다. 700만원 회수했던 거 그건 메모해야 되겠죠. 거래처 원장에서 700만원 이런 식으로 메모해놓고 답안 저장하면 되겠죠. 두 번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자산부채의 분류가 나올 때에는 재무상태표, 거래처가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
자산부채의 분류가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뭔 소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분류는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1월이니까 01. 그래서 그냥 여기 봐도 되고, 제출용 누르면 좀 짧게 나오니까, 유동자산이 1027 얼마고, 유동부채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269 얼마죠? 그럼 1027에서 269를 빼니까 대충 8억은 좀 안 되죠? 7억 얼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세요. 1027, 627, 430. 계산기 항상 옆에 컴퓨터 계산기도 여기 있습니다. 있기는 여기 계산기에다가 이거 보고 1027, 627, 443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빼기 표시하고, 그리고 유동부채에 나와 있는 유동부채가 어디 갔니? 요건가요? 269, 045, 451 는 하면은 758581 992 나오죠. 이렇게 계산기를 보고 입력해도 물론 됩니다. 되지만 계산기 옆에 두고 쓰는 것처럼 빠르진 않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얼마인가요? 알아서 쓰면 되죠. 7억 5천 얼마였는데 758 어쩌고저쩌고 했죠.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알아서. 자, 마지막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얼마냐. 키워드는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죠. 현금으로 지급한 이런 말 나올 때는 어딜 봐라. 1월계표, 월계표를 봐라 그랬죠. 월계표입니다. 그래서 월계표는 거의 매번 한 번씩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월계표 클릭하시고 월계표 클릭 그리고 2월 중이니까 0202 치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내려와서 복리후생비 판관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였죠. 요거죠. 97. 요거죠. 97만원.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판관비로 분류되는 이 말이 만약에 없었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얼마냐 그랬다면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때는 여기 판관비에도 이게 복리후생비가 있지만 재적용비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물어봤으면 얘하고 얘를 두 개 더해야 돼요. 그럼 150 얼마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97만원이 답이지만 요거까지 합쳐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셔요. 그래서 100 얼마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하면 물론 원래는 이론도 풀어야지. 이론도 다 풀면 자 다른 메뉴는 다 돼야 돼요. 이론도 다 풀었다 치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번호 여러분이 푸른 거 메모 체킹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알고 푸른 게 이 정도밖에 없다. 6개밖에 안 되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랬어요? 번호가 제일 안 나온 거 보고 찍으랬죠. 3번 하나도 없네. 그럼 다 3번 찍어. 줄 세워요 그냥.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줄로 줄 세우면 서너 개는 더 맞아요. 다 했다 치면 이거 적어야지. 실무 1번에 아까 얼마였더라? 700이었나? 그 2번은 2억 5,800 얼마 적었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도 얼마 적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갖다 적고 끝났으면 닫기 이러면 되죠. 그리고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나갈 거면 답안 저장 누르고 나가면 돼요. 물론 아직 이론 안 풀었어요. 이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실무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론은 이제 이론 시간 가서 하죠. 다 한 거 맞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론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고 듣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자, 이론 한번 잠깐 풀어보고 머리 좀 식히고 오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